조금 전에 인천지법에서는요, 사제총으로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아버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이르면 오늘 밤에 구속 여부가 판단이 될 텐데, 자, 이 피해자가 좀처럼 그런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대목입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가정 불화가 있었다까지 얘기했는데 더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 넘어갑시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더 네. 깊게 그 대답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따져보니까요. 분명히 이 남성이 아내와 이혼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아들과 불화가 있었다. 여기까지는 네.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 이혼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뭐 원망했다거나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피해자도 사망한 상태여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혼을 했고 그 문제로 아들과 불화가 있었다는 네. 점은 확인이 된 거군요. 네. 그러면 아니 대체 이혼을 언제 했길래 그렇습니까? 이혼은 무려 20년 전에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런데 아들과는 또 정기적으로 왕래를 했고 또 전처의 명의로 된 집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혼 후에 마련한 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은 그 전처,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머니의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이혼한 지 20년이나 됐는데 무슨 추가의 가정 불화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원인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그리고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살인죄는 물론입니다. 네. 네, 신상이 공개되거나 혹시 뭐 범액이 자세하게 묘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20년 전 이혼이 아들과의 불화로 번졌고 또 이런 가정 불화가 범행의 동기로 작용을 했던 걸까요? 범죄 심리 전문가는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바로 전 부인이 이룬 그 사회적 경제적인 성공에 있어서의 그 상징적인 계승자다. 가장 아끼는 아들을 상실한 그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의도 또는 그 어떤 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점이 남습니다. 경찰은요, 이번 사건을 그러니까 아들만 겨냥한 계획 범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왜 본인의 집에 미리 폭발물까지 설치를 했냐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 신유진 변호사, 네. 왜 하필 낮 12시에 이게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동기에 대해서는 오직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가 있는데 예.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의 집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게 본인이 스스로 자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 시간에 폭발하도록 설치를 했냐라고 물었더니 네. 그 시간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집에 없을 것 같은 시간이어서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폭발하도록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실제로 경찰이 직접 가서 네. 제거하지 않았다면은 이 폭발물이 폭발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가 사람이 주거하는 거주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또 발생했을 것이거든요. 네. 지금 저 사진이 뭐냐면 소방서 측에서 조금 전에 공개를 한 겁니다. 자,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된 폭발물들이 수거되는 장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자, 이종구 평론가, 네. 저게 폭발물이 설치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거나 만약에 제때 해체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폭발 그렇습니다. 위력이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 겁니까? 일단 기자들도 경찰에 계속 물어봤는데 경찰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떠한 것들을 설치했고 그래서 위력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방범죄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단 국과수에 지금 의뢰는 한 상태고요. 하지만 추정은 가능하겠지요. 시한폭탄이잖아요. 네. 시간을 맞춰서. 그렇다면 아주 정밀하게 만든 것이고 또 이 통이 14개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터진다고 한다면 예. 물론 이제 사제 폭발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력일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거 지역 아닙니까? 한 번에 빵 하고 폭발하는 위력도 걱정이지만 타들어갔을 때 아파트에 화재가 일어나서 전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폭발물을 설치해 둔 채 또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과 범죄 심리 전문가는 그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집에다가 설치한 폭발물은 이 피의자가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집안에다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인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렇기 때문에 죽이고 무엇을 이제 정리하는 그 정리의 대상은 자기의 자취가 되죠. 자, 그러니까 자포자기 심정이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아니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사후에 이 피해자가 도주를 했던 그 경로를 보면은 의도도 어느 정도 드러날 것 같거든요. 일단 검거된 곳이 남태령 부근이었어요. 맞아요. 그 사건이 벌어진 곳은 아들이 사는 송도, 인천 송도의 아파트였잖아요. 네.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뒤에, 도주하고 2시간 정도 뒤에 이 차량이 어디 있는지 경찰도 수배 차량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남태령 근처에서 붙잡혔는데요. 지금은 이 남성이 차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시간 반 정도로 도주를 했는데요. 동작대로 건너던 지구대 앞을 지나는 예. 이 피해자 차량 보고 원래 이 차가 유턴도 하고요. 막 여러 가지 차선을 피해 다니면서 네. 순찰차들을 따돌리려고 했는데 빨간불 정지 신호에 멈춰서 다른 차들한테 가로막혔습니다. 지금은 그냥 차가 움직이는 영상을 보시고 있는데요. 결국은 순찰차 2대가 이 예. 피의자 차량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도주로 완전 차단을 하고요. 그리고 경찰이 다가가서 서서히 차창을 내리면서 이 남성에게 다가갔고요. 결국 별다른 저항 없이 검거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저희 취재로 그 사지총과 관련해서 이 남성의 또 다른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면서요? 사실 직접 총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계획 범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 60대 남성 피의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이 사제총을 만든 것이 아니다. 조금 전에 보면 자포자기 심정이란 말을 했었잖아요. 예.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생각으로 옛날에 만들어 놨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의도적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아들을 살해할 동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건 사제 총기의 위험성을 그야말로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이종구 평론가, 네. 도대체 이 사제 총이라는 게 위력이 어느 정도고 이렇게 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제가 이번 사건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미디어를 봤더니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요? 세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설계도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에 따라서 각종 해당되는 부품을 자신이 직접 만들거나 구입을 해서 조립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모형총 있지 않습니까? 네. 총탄, 살상용 총탄이 아닌 그 모형총을 아예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총처럼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그 해외에서 실제 총을 아예 다 나누어서 따로따로 밀수를 한 다음에 조립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사실상 위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사제 총으로 피살됐었잖아요. 예. 남의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을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규제 방안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불법 총기를 단속하고 있기는 한데 단속이 뭐 지난해에도 뭐 78종 단속이 됐다고 해요. 예. 근데 여기에 자체 제작된 총기는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총기 제작하다 적발되면 처벌은 받는데 아직 그 사제 총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되게 불명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령 사각지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총기를 만들 때 비승인 도면을 보고 만들게 되죠. 근데 그 비승인 도면을 공유하는 것, 또 3D 프린터로 제조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공유되고 있지만 이걸 따라잡을 그런 규제나 법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좀 더 법도 다듬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규제가 필요하고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점에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피의자가 오늘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을 할지 말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결국 불출석을 택했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좀 가늠이 되시는지도 궁금하고, 더불어서 지금 이 피해자에 대해서 신상 공개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던데 이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영장 실질 심사는 피의자가 예. 구속을 바라지 않는 그런 사유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자신이 진술로 이렇게 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은 이거는 뭐 구속이 된다. 그리고 본인도 사실 사람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의 아들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건 구속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피의자가 이 범행이 단지 아들 한 명에 대한 살인뿐만 아니라 예. 공공의 안전을 크게 해야 하는 폭발물로 지금 사제 폭발물을 설치해서 터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은 그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하는 부분에 저 무게를 줘야 될 텐데요. 그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경찰청 피의자 신상 공개 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잔혹성 그리고 또 범죄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소명됐을 것 그리고 또 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예. 뭐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의 비례성 원칙 이런 걸 다 합리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사건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회적으로 크게 위험성을 느끼게 했던 사건인 만큼 저는 신상 공개가 좀 돼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속보는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